4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그림에서처럼 지하 70m인 깊이의 길이 L짜리 터널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의 높이는 H이고요. 폭이 6.3m야. 그죠? 그랬을 때 이 터널을 천장이 평평하게 파내려고 한다. 이런 터널을 천장이. 근데 터널의 천장을 요 면적이 얼마? 960 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단면의 강철 기둥으로 지탱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 강철 기둥이 작용하는 그 압축력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위에 요 부분, 요 보이시나요?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요 부분에서 작용하는 요 무게를 요 강철들이 지탱을 해야겠죠. 그렇죠? 지탱을 할 때 얘가 한계 강도를 넘어서면 안 될 거예요. 요 압축력이, 그지? 흙은 1세제곱센티미터당 2.8g의 뭐가 있다는 거야? 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둥들이 지탱해야 할 흙의 전체 무게,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흙의 무게를 구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각각의 기둥에 가해지는 그 압축력이 기둥이 고유의 그 한계 강도라는 건 끊어지는 거죠. 그것의 반이 되게 한다. 반이 되게 하려면 몇 개의 기둥이 필요한지 최소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강철 기둥이라고 그랬고, 강철 기둥의 요 한계 강도는 400 곱하기 10의 6제곱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400까지, 그러니까 아주 마지노선인 요 400까지 했다가는 이거 되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얘의 절반까지 가해지는 힘이라고 해야죠. 그 압축력은 까지 했을 때 과연 요 기둥이 몇 개 필요한지 그거를 한번 보자는 거야. 그럼 먼저 요 부피를 구해야겠죠. 요 흙의 부피. 흙의 부피는 어떻게 되죠? 저 가로가 지금 200m야. L이겠죠. 200m이고 높이는 70m고 요 폭이, 이게 터널의 폭이잖아요. 굳이 색깔을 표현하면 요게 터널의 폭이에요. 여기서 그냥 자동차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왕복 차선으로 만약 한다면. 그래서 얘가 6점 몇 미터다? 3m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은 굳이 뭐 이런 말까지 할 필요 없죠. 왕복 차선으로 하면은 총 여기가 3.1m씩 한 차선당 3.1m씩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게 만약에 차도라면. 그래서 이렇게 왕복하는 차선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얘의 총 부피를 구해야 되겠죠. 이 부피를 구하면 200 곱하기 6.3 곱하기 70 곱하기 선생님은 세제곱 센티미터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우리가 이제 질량을 구할 거니까, 여기서 지금 이 주어진 밀도가 세제곱 센티미터당 2.8g 있다고 했으니까 부피도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꿔준 거예요. 얘는 단위가 미터잖아. 얘도 미터니까 센티미터로 하게 되면 10의 제곱. 센치는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88,200 곱하기 10의 6제곱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이런 부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얘의 질량을 구하려면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구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2.8에 지금 밀도가 얼마야? 2.8g이죠. 그래서 9g이 되겠죠. 2.8 곱하기 요 부피, 여기서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걸 곱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246,960 곱하기 10의 세제곱 킬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에 대한 무게는 어떻게 구해요?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곱하면 242만 208 곱하기 10의 세제곱 뉴턴이 되고, 얘를 6제곱으로 맞출게요. 6제곱으로 맞추게 되면은 2420.20 곱하기 10의 6제곱 뉴턴이야. 이게 바로 뭐야? 얘네들이 요거를 이제 받쳐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받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얼마까지 받칠 수 있는지, 원래 한계 강도는 얼마라고 그랬어? 400 곱하기 10의 6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너무나도 마지노선이잖아. 그렇죠? 어떤 변수가 생겨서 그 한계 강도를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면 얘의 절반까지는 우리가 버텨주겠다는 거 최소한. 그렇다면 얘의 절반이 했으니까 200 곱하기 10의 6제곱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겠죠. 그죠? 이게 바로 압축력 요까지를 보는 거야. 그렇다면은 그때 작용하는 정확한 힘, 압축력이 되겠죠. 이때는 정확한 힘은 얼마입니까? 얼마가 작용한다는 거야? 그렇죠. 200 곱하기 10의 6제곱. 그렇죠. 요 변형력, 압축력에다가 단위 면적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때 단위 면적이 뭐냐면 960 제곱센티미터니까 9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일 거예요. 그래서 200 곱하기 960 해주면 얼마입니까? 19만 2천 나오고 얘는 10의 제곱이 나와. 그래서 얘를 10의 6제곱으로 맞춰주면 19.2 곱하기 10의 6제곱 뉴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단위 면적에 실질적으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얼마라는 거예요? 19.2 곱하기 10의 6제곱 뉴턴이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뭐죠? 한계 강도가 정확히 그러니까 반에 해당이 된다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죠? 이러한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미안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기둥에 작용하는 힘인 거죠. 요 힘 F가 한계 강도의 반에 해당되는 그 압축력을 구해준 게 바로 요거예요. 요 힘이라는 거야. 근데 요런 걸 몇 개 이상 하게 되면은, 즉 n개입니다. n개를 이제 받치는 거죠. 정확하게 n개를 했을 때 받치는 힘이 뭐예요? 흙의 무게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n은 몇 개 이상이면 되냐? 즉 F분의 W 얘를 곱해주면은 나눠주게 계산하게 되면 126.0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가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죠. 127개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됐나요?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예, 4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그림을 확대해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균일한 질량 W2 조건이 주어졌네. M2가 30kg, 길이가 주어졌고요. 2m. 수평 조립대 2가 균일한 질량 이렇게 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더라. 그렇죠? 요거랑 요거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요게 지금 못상자예요. 그죠? 18kg짜리 못상자가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그림에서 표시된 장력 T를 구하라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어차피 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거예요. 얘랑 얘. 그죠? 얘랑 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자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차피 요 점 있죠? 요 점에서 작용하는 거는 어차피 작용 반작용이잖아. 그지? 다 작용 반작용에 의한 거기 때문에 얘는 다 어차피 상쇄돼서 이런 거는 시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곳에 작용하는 외력만 신경 쓰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작용하는 장력을 T라고 넣었으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장력을 선생님은 뭐 F라고 이렇게 봐볼게요. 그리고 요 1번 판에 작용하는 중력을 W1이라고 놓고 2번 판에 작용하는 중력을 W2 이렇게 놔볼게요. 그리고 요 물체죠. 그러니까 못상자가 여기 D 위치에 있는데 요때의 무게를 mg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요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은 얘밖에 없다는 거야. 장력 얘랑 요 두 개의 장력, 무게, 또 얘가 요 물체에 작용하는 요 무게의 힘 요거밖에 없어요. 어차피 요점에서는 작용 반작용에서 다 상쇄가 될 테니까. 그러면 한번 보자는 거야. 그림을 좀 줄여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요 점에 의해서 토크 요걸 축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걸 축으로 했을 때 구해볼게요. 그럼 F를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뭡니까? F에 의한 토크는 F의 얼마입니까? 그렇죠. 모멘트 팔이 L2 플러스 2D가 될 거예요. 그렇지? 이제 F에 의한 토크는 이 무게에 의한 토크랑 정확히 평형을 이루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W1에 의한 토크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뭡니까? D 플러스 2분의 L2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W2에 의한 토크도 얼마입니까? 마찬가지겠죠. 모멘트 팔이 D 플러스 2분의 L2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그리고, 못상자에 의한 토크는 뭐가 됩니까? mg의 모멘트 팔이 뭐냐면,
D 플러스 L2 마이너스 D니까 결국에 L2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힘 F는 따라서 요 장력인 거죠. 요 장력은 결국에 얘가 되는 거예요. L2 플러스 2D잖아. L2가 지금 얼마냐면 2 플러스 D가 지금 0.5니까 1 이렇게 되겠네. W1 플러스 이걸 묶어줄 수 있겠네. 그죠? W1이 얼마입니까? W1이 1번이니까 50kg이네요. 그러니까 50 플러스 W2가 30이죠. 30kg 곱하기 9.8에 공통인 게 또 뭡니까? D 플러스 2분의 L2잖아. D가 얼마냐면 0.5 플러스 L2의 반이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Mg예요. 여기서 이제 못상자 18 곱하기 9.8에 L2가 얼마냐? L2가 2m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얘를 구해주면 F가 뭐가 나오냐면 한번 해봅시다. 50, 30이니까 분자부터 할게요. 80 곱하기 9.8 곱하기 1.5에서 더하기 그죠? 36 곱하기 9.8 얘가 될 거예요. 요거를 3으로 나눠주니까 결국 F의 크기가 얼마 나온다? 그쵸? 509.6N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번에 작용하는 반대쪽 장력은 509.6이 나와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요 총 1번, 2번 막대 수평 방향은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수평 방향 움직이면 아니 수직 방향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평행을 이루어야 돼. 즉 F 플러스 T는 뭡니까? W1 플러스 W2 플러스 mg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장력은 뭐가 됩니까? 한번 구해보면 W1이 얼마가 돼? 50 플러스 W2니까 30 플러스 18 곱하기 9.8 빼기 F가 되죠. F가 뭐냐면 509.6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빼면 되니까 이거 빼기 뭡니까? 80에 98이네. 98 곱하기 9.8을 하면은 마이너스 좀 시죠. 450점 얼마입니까? 8N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뭡니까? 그쵸. 장력이 된다는 거겠죠.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